안녕하세요. 북튜버 신유아입니다. 오늘 제가 낭독할 책은 이 책이에요. 월급은 적지만 부자는 되고 싶어. 출판사에서 책을 좀 보내주셨어요. 온더페이지라는 출판사에서 책을 보내주셨고요. 저는 월급은 타지 않죠. 제가 학원 대표이기 때문에 월급은 타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떤 돈에 대한 개념을 갖고 누구나 부자는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저자 곽중현,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 대기업 맞벌이 부부로 자산은 없었지만 월 소득은 나쁘지 않은 편이었다. 대기업에서만 입사하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 집 한 채 마련하는 것도 힘든 게 현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병환으로 강제 육아 휴직을 쓰게 되었다. 현실적인 소득 절벽을 경험하면서 직장인의 월급만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고, 이는 재테크 공부에 매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회사에 다니며 재테크 책을 250권 이상 읽고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새벽까지 강의를 들으며 공부했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어디든 찾아다녔다.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이 자산이 전부였지만 투자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실천한 지 4년 만에 38억 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게 되었다.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순자산 16억 원을 달성했다. 신혼시절 대비 순자산의 가치를 2000% 이상 상승시킨 것이다. 현재는 부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는 재테크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인의 꿈인 조기 은퇴에 도전하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다. 블로그를 또 운영을 하고 계시군요. 네, 저도 이후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후 추가하겠습니다. 목차 소개해 드릴게요. 1. 직장인이 부자가 되는 현실적인 방법. 파트 1이고요. 파트 2는 부의 사다리에 오르려면 공부가 필수다. 파트 3. 고정소득을 높이면 목표에 더 빨리 갈 수 있다. 파트 4. 부의 사다리에 오르는 실전 투자. 파트 5. 진정한 부를 꿈꾸는 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요, 저에게 좀 많이 와닿았던 부분은 이거예요. 고정소득을 높이면 목표에 더 빨리 갈 수 있다. 네,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학원 대표 원장이기 때문에 고정소득보다는 약간의 이 높낮이가 있어요. 이게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낭독해 볼게요. 페이지 113페이지 낭독하겠습니다. 고정소득을 높이면 목표에 더 빨리 갈 수 있다. 내가 받는 월급의 진짜 가치. 월급 250만 원의 숨은 의미. 직장인이 제일 행복한 때는 월급을 받을 때가 아닌가 싶다. 월급을 받을 때는 기분이 좋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 카드사, 은행, 통신사 등등에서 소중한 월급을 가져가면 남는 것이 없다며 한탄하기도 한다. 월급이 너무 적다고 불평하지만 내가 받는 월급의 숨은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일 250만 원의 고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 월급의 숨은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보자.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를 1.5%라고 하면 20억 원을 은행에 넣어두어야 한 달에 250만 원씩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상가의 수익률이 약 4% 정도라고 하면 7억 5천만 원짜리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고정적으로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억 원의 금융자산과 7억 5천만 원짜리 건물주라고 생각하면 직장 생활을 함으로써 받는 월급의 가치가 더 크게 느껴질 것이다. 매달 받는 월급의 또 다른 숨은 가치는 은행에서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매달 나오는 돈의 의미를 넘어서는 가치다. 월급 250만 원의 가치를 생각해보자. 월급의 100만 원 정도는 최저 생계비로 써야 하니 150만 원까지는 이자로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매월 150만 원의 이자를 낸다고 하면 연 대출이자 3%를 기준으로 6억 원의 돈을 빌릴 수 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금리가 3%일 때 6억 원의 월 이자가 150만 원이다. 만약에 내가 6억 원을 활용해 10% 이상의 고정적인 수입을 낼 수 있다고 하면
은행 이자를 제외하고도 6억 원의 7%인 4,20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6억 원을 모으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안정적인 금연을 받는다는 점 때문에 이런 큰 돈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은행은 고정적으로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를 선호한다. 자영업자보다 안정적이어서 연체할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공무원이거나 공기업처럼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을 다닌다면 낮은 금리와 더 높은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시작부터 큰 차이가 난다. 월급 250만 원의 숨은 가치가 이 정도다. 그러니 월급이 적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자. 단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는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기 전까지만 말이다. 고정적으로 생기는 돈의 힘, 비정규직으로 받는 돈과 비정규적으로 받는 돈의 차이는 다르다. 로또 1등 당첨자의 불행, 로또의 비극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거액의 당첨금을 흥청망청 쓰다 빈털터리가 되었다. 돈 때문에 배우자와 이혼하고 가족들과도 인연을 끊고 혼자 산다 등 좋은 이야기보다 안 좋은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큰 돈을 다룰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사람에게 많은 돈은 오히려 독이 된다. 폭우처럼 쏟아지는 돈은 관리가 힘들다. 로또 1등보다 연금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거액의 당첨금을 받은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반면에 연금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보통 매달 고정적인 당첨금을 받으면서 회사에 똑같이 출근했다고 한다. 오히려 로또 당첨자들보다 안정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게 바로 고정적인 돈의 힘이다. 돈의 속성 저자인 김승호 회장도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을 강조한다. 가령 매달 100ml씩 비가 오면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지만 1년에 한 번 1200ml의 폭우가 내린다면 농사를 망치게 된다. 브라질의 랜스위스 사막은 연간 강유량이 1600ml나 되지만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한다. 비가 6개월에 한 번씩 몰아서 내리기 때문이다. 우리가 버는 돈도 비와 같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인 급여, 배당금, 월세 등은 질이 좋은 돈이고 복권 당첨금 같이 한 번에 몰아쳐서 받는 돈은 질이 나쁜 돈이다. 일정하게 받는 돈은 뭉쳐서 큰 힘을 갖는다. 주변에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이 있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분은 일감이 많아서 일을 많이 하면 그달은 수입이 괜찮은데 언제 일이 끊길지 몰라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했다. 특히 혼자 할 때는 괜찮았는데 가족이 생기고 나니 고정 비용이 많이 들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기가 힘들다고 했다. 또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오면 보상 심리가 생겨 충동적인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된다고 했다. 다음 달에도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에 젖는 경우가 많다고도 했다. 처음엔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막상 자신에게 남아있는 돈이 별로 없다며 한탄했다. 지금은 오히려 고정적인 월급을 받으면 좋겠다고 한다. 유명 연예인이나 고액의 연봉을 받던 운동선수가 건물주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는 고정적인 수입을 받기 힘들다. 인기 연예인일지라도 일이 많을 때와 없을 때가 있고 그 인기가 영원할지 알 수 없다. 운동선수는 평생 잘 나가는 현역일 수가 없다. 일할 수 있는 시기가 확실하지 않기에 안정적인 월세가 나오는 건물이 필요한 것이다. 비정기적인 돈을 정기적으로 나오는 돈으로 바꿔놓은 셈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매월 받는 급여를 잘 투자하고 물려서 고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친구가 어느 날 나에게 돈을 빌리러 왔다고 가정해보자. 친구 A는 매달 300만 원을 받는 공무원이고 다른 B는 1년에 4천만 원 정도를 버는 프리랜서 디자인이다. 이 친구들이 나에게 1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이 더 안전할까? 여기서 친구와의 우정과 의리 같은 것은 배제하고 내 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고려해보면 답이 금방 나올 것이다. 은행도 안정적인 월급을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을 우대해준다. 일반 기업에 다니는 사람보다 대출 한도가 더 높고 대출 금리도 더 저렴하다.
은행은 공무원이 더 오랜 기간 고정적인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다. 고정적인 금연을 받는다는 것은 신용이 높다는 말과도 같다. 앞에서 보았던 사례들을 보면 한 번에 몰아치는 돈은 관리하기가 힘들고 쉽게 들어온 만큼 쉽게 나간다. 정규직 직장인, 특히 사회초년생은 급여는 적게 받고 일은 많이 하므로 회사에서 먼저 나가라고 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정기적으로 우상향하는 현금 흐름을 가지게 된다. 현금 흐름이 좋다는 것은 신용이 좋다는 뜻이므로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직장인의 최대 강점인 고정적인 급여를 통해 미래를 안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 자본주의라는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데 월급은 튼튼한 돛이 되어줄 것이다. 네, 제가 월급은 적지만 부자는 되고 싶어의 그 일부만 낭독을 좀 해봤는데요. 느꼈던 부분은 제가 클로징 멘트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책을 끝까지 다 읽고 난 소감은 한마디로 굉장히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책이다. 그러니까 월급이 적든 많든 누구나 부자는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내 가격에 맞는 내 집을, 내가 갖고 있는 돈을 통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지, 또 나만의 콘텐츠가 어떻게 좀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놓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 2022년에 우리 함께 부자가 되도록 노력을 좀 해보자고요. 오늘은 월급은 적지만 부자는 되고 싶어를 낭독해 드렸습니다.